안녕하세요. 한복생활입니다. 저고리를 만들기에 앞서 모든 원단을 한번 다려줍니다. 다림 위의 온도는 실크 온도 120에서 140도로 다립니다. 다림질 하면서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본 영상은 민저고리를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앞서 공통 영상인 치수재기와 옥본 자르기를 보고 옥본이 준비되었다면 화면의 순서대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는 만들어지는 저고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고리의 모양에 따른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깨가 붙어있는 형태의 라글란 저고리, 어깨가 절개가 들어간 민저고리, 끝동을 다른 원단으로 회장을 다른 반회장 저고리, 겨드랑이와 소매 끝의 원단을 달리한 3회장 저고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조끼 저고리나 색동 저고리 등 그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저고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저고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생산되는 원단 폭이 좁아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간 저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진동을 절개에 바느질 함으로써 좀 더 튼튼하게 저고리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희 면저고리 제작 영상이 상단의 왼쪽처럼 라글라의 소매 끝동을 단 형태이기 때문에 한복생활의 기존 면저고리를 해보셨다면 이번 민저고리를 제작해보시면 반회장 저고리도 응용해서 제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복생활은 3회장 저고리 제작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저고리의 부위별 명칭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저고리의 몸판은 길이라고 합니다. 앞 몸판은 앞길, 뒷 몸판은 뒷길이라 부릅니다. 겨드랑이 부분은 진동이라고 하며 진동 아랫부분은 동아래라고 합니다. 소매의 아랫부분은 대래라고 부릅니다. 또 소매에서 손이 나오는 부분은 수구라고 하며 소매 끝에 다른 원단으로 바느질한 부분은 끝동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방영했던 드라마인 옷소매 붉은 끝동 기억하시나요? 궁녀들이 옷소매 끝을 붉게 물들여 입어서 홍수라 불렸고 그 제목은 궁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 속에 옷깃이 이 저고리 깃을 뜻하는 거랍니다. 깃은 목 바로 아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렇게 깃이 스치려면 보통 사이는 아니겠지요? 깃 위의 하얀 부분을 동정이라고 하며 목은 보대라고 합니다. 동정은 소모품이랍니다. 한번 달고 끝이 아니라 더러워지면 떼어내고 다시 새 동정으로 갈아 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의 앞에 끝부분을 서피라고 하며 양쪽에 섭 중 큰 섭이 달린 부분을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오지랖이 넓어야 저고리에 안섭을 덮어 옷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랖이 넓어야 홍 매무새가 완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저고리에 벌어진 부분을 묶는 끈은 고름이라고 부릅니다. 한복생활 민저고리는 겉감, 심 그리고 안감 이렇게 3겹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3겹 민저고리를 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심을 넣는 이유는 저고리의 내구성도 좋게 하지만 저고리의 형태에 힘을 실어주어 보다 아름다운 곡선을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이 없이 겉감과 안감으로 구성된 저고리는 겹저고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민저고리의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품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겉감과 심감, 안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신 패키지에 따라 겉감과 안감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겉감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안감을 이용해 심과 안감 이렇게 두 부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정감과 동정심, 스냅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부속품이 부족하면 구매한 곳을 통해 한복생활에 문의해주세요.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긴자, 재단가위, 바늘, 시침핀, 재봉실, 초크 혹은 열펜 등 원단에 재단선을 표시할 재봉용 펜이 필요합니다. 재봉실은 원단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비슷한 색상이 없다면 밝은 원단은 흰색, 어두운 원단은 검정색 실을 사용해주세요. 다만 밝은 원단에 어두운 색 실을 사용하면 비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겉감과 심감 원단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원단 중 겉감과 심감을 서로 겹쳐주세요. 겉감의 안쪽에 심감의 겉이 닿도록 놓아줍니다. 이렇게 겉감과 심감을 합쳐서 하나의 원단으로 사용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한쪽 면은 겉감의 반대편은 심감의 안 이렇게 합쳐지면 됩니다.
원단의 밖과 안을 구분하는 요령은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직조 무늬가 있다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나 반짝이는 쪽이 바뀝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단들이 그렇듯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한쪽으로 통일되게 사용해주면 됩니다. 즉, 내가 이쪽을 밖으로 정했다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사용해주는 겁니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사용하게 되면 재단 시에는 티가 안 나지만 재봉을 완료하고 나서 입고 나가게 되면 바로 티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틀리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원단을 합쳐 놓았으면 전체적으로 시침핀을 꽂아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원단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닥에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합니다. 원단의 식서와 옥본의 식서 표시에 맞춰 옥본을 올려놓습니다. 원단의 끝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잘라내어 주세요. 재단선을 그리면서 큰 옥본이 불편하면 팔 부분과 등기를 진동선 기준으로 잘라서 사용해도 되지만 재봉할 때는 가능한 합쳐져 있는 옥본이 필요하므로 재단 후에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귀찮은 작업이므로 가능하면 진동선을 접어서 사용하세요. 제일 먼저 소매부터 2장 그려줍니다. 그림처럼 소매의 부분을 식서 방향에 맞춰 그려줍니다. 소매는 팔의 앞과 뒤 이렇게 필요하므로 옥본의 2배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소매 한쪽은 바느질하지 않고 이어진 형태로 작업할 것이기 때문에 화면처럼 옥본이 2번 위치한다 생각하고 그 외곽으로 시접을 줍니다. 시접은 사방으로 1.5cm씩 주되 꼭 1.5cm가 아니어도 균일하게 주면 됩니다. 이후 깃을 2장 그려줍니다. 다음엔 등길, 즉 뒷길을 2장 그려줍니다. 이제 앞길을 2장 그려주는데 왼쪽 앞길은 크기가 큰 겉섭이 들어가므로 작게, 오른쪽 앞길은 작은 안섭이 들어가므로 크게 그려줍니다. 이후 겉섭과 안섭도 그려줍니다. 겉섭 즉 큰 섭은 섭선을 기준으로 시접을 포함한 사이즈를 자르면 되고 안섭 즉 작은 섭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화면과 같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원래 안섭은 안섭선을 따로 그려야 하지만 본 디자인에서는 중심선에 맞춰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고름감은 9cm의 길이에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주시면 됩니다. 짧은 고름, 긴 고름 자신의 취향대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추천하는 길이는 70에서 60cm 정도입니다.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고 고름 길이나 폭은 좋아하는 취향대로 작업해서 달아주세요. 사실 저고리는 정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어떤 책은 저렇게 만드는 거다 말들 하지만 결국 한복이란 것은 옛날부터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DIY였기 때문에 각 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 자신의 디자인을 조금씩 더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그 멋을 뽐내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자신에게 맞게 응용해보세요. 단, 한 번을 가이드대로 만들어본 후에 말이죠. 재단선을 모두 그린 후 반드시 원단의 방향과 사이즈를 체크한 후 원단이 흩어지지 않도록 시침핀을 꽂아주고 잘라줍니다. 그러나 선택한 원단의 사이즈와 옥본의 사이즈에 따라 그림과 똑같이 위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서 방향에 맞추어 옥본을 올려놓고 소매깃, 등길, 앞길, 섭, 고름 이 순서대로 자리하여 재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위가 다 재단되기만 하면 어떻게 재단해도 상관없으니 일단 모두 위치를 잡아놓고 그린 후에 재단해주세요. 소매감 2장, 등길 2장, 앞길 2장, 겉섭 1장, 안섭 1장, 깃감 2장, 고름감 2장 이렇게 모두 재단이 되었다면 원단들을 실하나로 시침질해줍니다. 바른 재단과 시침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모여 저고리의 완성도를 좌우하니 귀찮다 넘기지 말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시침질을 해주세요. 이제 바느질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이어보시면서 몸통 바느질을 시작해보세요.